이렇게 많이 공항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월드컵 가기 전에 했던 말을 못 지켜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독일전 같은 경우 되게 희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는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취하지 않고 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대표팀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잠시 전에 귀국을 했는데, 신민석 기자님, 당신 오늘 공항 현장을 보면 그렇게 뭐 환호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4년 전 월드컵 때가 더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막 엿을 투척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최소한 그럴 분위기는 아닐 줄 알았었는데 뭐 계란을 투척한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베개를 투척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역시 좀 입국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글쎄요, 독일을 이기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굉장한 환호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 경기를 했는데 경기마다 진전된 경기력, 투혼을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입국할 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조금 좀 의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발한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16강에 올라갔지만 좀 그 플레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팀은 굉장히 활발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성적과 다르게 또 이제 그 경기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할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그 뭐 계란을 던졌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축구에 가지는 기대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특히 연예부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평소에 몰랐던 이들도 무슨 논란이 불거지면 단순히 욕을 하고 악플 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을 정해놓고 그 분노를 괜히 표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연예인 관련된 이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축구를 좋아해서 그랬던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뭔가 계속 그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악플이 달리는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분노를 표출할 때를 찾다가 그냥 그쪽 표출한 게 아니었나 싶어 보였고, 오늘 뭐 던지신 분들은 뭐 경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측면이 더 강해 보여서 좀 더 안타까운 거죠. 예. 지금 뭐 이런 열기가 좀 K리그로 좀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손흥민 선수 뭐 대단한 활약을 벌였었는데, 김광선 병역이 손흥민 선수가 아직 걸려 있어요. 예, 이제 병역에 대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그 후반에서 한 골을 멋지게 넣었잖아요. 독일 골키퍼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사이에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넣었는데, 지금 사실 군면제기가 마지막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이나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했다고 하면 저 군면제를 해주는데, 2달 뒤에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데는 안 해주거든요. 전에 이제 해주기로 했던 균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특혜다였고 없앴는데, 그러면 올해 아시안 게임이 이제 8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8월에 있는데 이때 과연 참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금메달도 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실 프리미엄 소속돼 있는데 이때 여기에 뛸 수 있도록 거기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과연 협조가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 월드컵처럼 의무사항이 아니고 소속팀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서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도 따야만이 이제 군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손흥민 선수는 뭐 그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메뉴를 가면 내가 대신 대체 복무를 해주겠다. 어제 뭐 헌재에서 대체 복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27살까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황금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군대를 가게 되면 한 2년 이상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손흥민 선수에게 치명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독일하고 이기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굉장히 축구와 관련돼서 터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일단 그 방금 토트넘 소속팀이 내년 올해 8월 그 아시안 게임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피파가 정한 A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사실은 소속팀에서 안 보내주면 할 말은 없는데,
토트넘하고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0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군에 가야 되면은 그 계약 손해네요? 기간 네. 이전에 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트넘으로서도 군에 가는 게 자신들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군 면제되면 자기네들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해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은 우승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군 면제 대상이 아닌데 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나가면서 거기 출전했던 선수들은 군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그때 워낙 국민들 열의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그 허용을 해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그건 그렇고 아시안 게임에서 선전을 펼칠 거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우 선수도 지금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한 그 그림 보셨어요? 조현우 선수가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요, 일명 뭐 두유노 클럽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뭐 두유노 싸이, 뭐 아니면 두유노 김연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뭐 영웅 뭐 이런 사실 의미로 이렇게 조현우 선수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합성 사진이 저렇게 올라온 건데요. 사실은 뭐 뽀로로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캐릭터나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조현우 선수의 인기가 대단했고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현우 선수가 사실 그 경기 중에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잖아요. 안에 SNS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비난을 가장 받지 말아야 될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게 역시 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그 와일드카드로 합류할 때부터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역시 뭐 이렇게 좀 특히나 이렇게 월드컵 같은 무대에 잘하게 되면 이적 시장에 굉장히 핫한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현우 선수도 비슷한 상황인데 뭐 부디 가급적인 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국민도 기쁘게 해주고 좀 잘 군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멕시코 현지 분위기도 좀 대단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를 한번 좀 보면 최경선 의원님 이게 대사관의 모습이에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것은 순전히 한국의 덕이다. 네. 해서 이제 그 현지에서 한국인들만 만나면은 굉장히 뭐 열광하는 분위기라고 그러고 당일날 16강 진출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한국 대사관에 1000여 명 정도가 몰려올 정도였다니까 예. 사실은 저렇게 몰려오면 아무리 기분 좋게 몰려오는 거라도 겁나죠. 좀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경찰을 요청을 했었고 예. 경찰차들이 와서 뭐 정원대에서 경비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예. 뭐 저렇게만 보면은 뭐 저것뿐만 아닙니다. 그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 그쪽 현지 기업이 맥주를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음식점에 한국인이 나타나면 공짜로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로 열광하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축구에 대해서 열광을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문제지만 이 예. 열광 자체가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열광하는 수준보다 남미 이런 쪽으로 대단하죠. 중남미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공부사가 현장 분위기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추측해서 봤을 때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올 때 저희가 경비경찰 증원을 급히 요청을 했고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멕시코 외교부에서도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흥분해서 대사관으로 몰려갈 건데 경비 지원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경찰 차량 5대하고 수십 명의 경찰이 우리 대사관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군중이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를 좀 활용을 하자고 정문을 반절 정도 열어놓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같이 축하하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하고 같이 이제 응원을 좀 같이 한 거죠. 이제 그때 그 멕시코 한 친구가 갑자기 목마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분이 좀 이상 야릇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독일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강에 못 갔는데 그렇죠. 우리 때문에 또 16강에 갔다고 해서 또 좋아하는 사람 보고 같이 좀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병진 고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목마를 태워주니까 이상이 야릇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만 멕시코 현재 계신 한국 분들은 예.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게 좋은 일 정도로 끝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현재 있는 한국 공장이라든지 뭔가 좀 멕시코와의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뭐 축구가 여러 굉장히 세계 각지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연결이 되는데 예. 뭐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더한 것이 양재인 변호사님 장관도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재무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멕시코 재무장관이 김동연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전화가 왔길래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뭐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했나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까 독일을 이겨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한국 덕에 우리가 멕시코 이렇게 16강에 진출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그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나면 내가 거하게 밥 사겠다라고 고마움의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 저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 멕시코에 뭐 국한된 얘기지만 좀 좋아질까요, 저런 것들이?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저런 세계적인 폭발적인 그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축구가 뭔가 하고 다시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 도대체 독일과 영국과의 관계는 어떻길래 독일이 지는 순간 영국인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렇게 영국하고 독일이 사이가 안 좋은가 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독일을 꺾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예. 뭐 앵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이게 한국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당연히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슈퍼볼 경기 도중에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비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우리 축구가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이미지에 미친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아차 공장에도 맥주가 선물로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 기자님, 독일의 골키퍼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옛날에 김병지 선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뭐 1대0으로 지든지 5대0으로 지든지 큰 관계가 없었고 또 그래도 일반 골키퍼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노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 워낙 스위퍼 형태로 이런 필드 플레이도 자주 했던 선수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김병지 골키퍼하고 많이 비슷했는데 김병지 선수가 이제 김병지 전 선수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뺏긴 공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실점은 안 했는데 그렇죠. 아직 노이어가 많이 배워야 된다. 근데 노이어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골키퍼인데 뭐 이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됐네요. 굉장히 유명한 골키퍼입니다, 노이어는.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또 엉뚱하게 한평 노씨의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또 제기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사실은 좀 부상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말도 많았었는데 워낙 세계 최고의 골키퍼여가지고 당연히 참가를 하게 되는 거를 뭐 축구 팬들은 좋아했었는데 사실 한국 팬 입장에서는 안 나오길 바랬었는데 지금 봐서 결과적으로는 나와준 게 참 큰 선물이 됐죠. 예. 근데 그런 반면에 김관섭 선수, 일본은 16강은 올라갔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일본 이제 우리가 독일에 뛴 것이 118km 뛰었더라고요. 일본이 한 83km 뛰었으니까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도 30km 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한 0대 1로 이제 폴란드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한 후반 38분부터 아주 그냥 뭐 골만 돌리고 경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패스만 했죠. 네, 그런데 콜롬비아하고 이제 세네갈이 경기를 하는데 콜롬비아에 한 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기 도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16강을 진출하겠다. 근데 사실 세네갈하고 일본은 그 모든 면에서 그 점수면에서 다 동률이었거든요. 다 똑같더라고요. 네, 뭐 득실 점수랄지 뭐 그런 거에서 다 동률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그런 경기 규칙이 뭐냐면 누가 페어 플레이를 했느냐. 그런데 페어 플레이 기준은 뭘로 하냐면 엘로우 카드를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거든요. 근데 세네갈이 일본보다는 엘로우 카드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16강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렇게 16강을 진출하는 게 아니고 시간 끌고 볼 돌리기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6강을 진출했기 때문에 좀 뭐
비굴하게 16강에 진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해외 언론들한테 무수히 많은 예. 비난을 받았죠. 근데 그런 해외 언론이 혹평을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역사적인 맥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일단 이 월드컵이라는 것도 뭐 다른 것도 다 운이 작용을 하지만 이번에도 운이 많이 또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 조편성 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과 일본이 남아가지고 어느 조로 이게 이제 갈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하필이면 독일과 스웨덴, 멕시코가 있는 저 조에 편성이 되고 일본이 갔던 조 갔으면 했었죠. 그렇죠. 일본이 간 조는 우리와 지금 비교해 보면 정말 그 팀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 팀이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너무 강팀들하고 배정이 됐었고 일본이 여하튼 그런 그 운을 뭐 잘 활용을 해가지고 16강에까지 갔다고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오묘한 감정 때문에 마냥 이렇게 더 잘 올라가기를 축하만 하기는 또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남아있는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수개월 전에 한국이 월드컵 우승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전술이 강강수월래 전술이었거든요. 선수 10명이 공을 가운데 두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죠. 근데 어제 보면 일본 축구가 약간 그와 비슷한 축구를 하면서 참 너무하다 싶은 게 많이 또 여론이 형성됐었죠. 예. 어쨌거나 독일을 이겼다는 점이 신기적. 신태용 감독이 좀 더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좀 원인이 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우선 계약 기간은 이제 월드컵과 본선까지였으니까 아직 월드컵 본선이 끝나진 않았어요. 한국의 본선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기간은 끝난 걸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 사실 조별 예선을 통과를 떠나가지고 월드컵이 끝나면 다 임기가 끝나는 거였죠. 히드크 감독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임기는 끝난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차전까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감독을 그만하게 되더라도 약간 경질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 반전을 이뤄내긴 했는데 과연 계속 감독을 갈 것인지 새해 사령탑 바뀔 것인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6개월 뒤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이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한국 축구 문화는 희생양을 찾는다라고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고 또 최강희 전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든지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월드컵은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나긴 했지만 실제 방송에서 해설위원을 맡았던 축구인들도 좀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고 그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참 대한민국 축구 그 성인팀 감독은 독일은 성배 비슷한 자리가 자꾸 되어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죠. 알겠습니다.